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갖고 계신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 파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사를 맡은 조충영입니다.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앱 사용보다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기를 잘 사용하려면 일부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 파일로 바꾸어 보관하는 데 필요한 기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동영상을 갖고 놀지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봤습니다. 동영상이라고 해서 별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인데 주말에 등산 가서 찍은 것도 있고, 예전 애들 돌잔치나 유치원 학예회 때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 파일로 바꿔서 올려놓은 정도입니다. 유튜브에는 스마트폰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개를 올려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있게 갖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재미있고 응용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집집마다 찾아보면 예전에 찍어 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몇 개씩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들 비디오도 찍어주고 가족여행 가서 비디오도 찍고 열심히 했는데, 참 이제는 틀어보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볼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삼성이나 LG에서 생산을 하지도 않고 수출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됐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쓰던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도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고장이 나서 버린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집안에서 가끔 발견되는 비디오 테이프는 조금 보관하다가 어느 사이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버려집니다. 요즘 동영상은 화질도 좋고 기술도 좋은 것은 참 이해합니다만,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과 가족의 추억이 함께 버려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차라리 졸업 앨범처럼 화질은 안 좋지만 오래되어도 볼 수 있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명의 노인이 죽는 것은 한 개의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의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더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좀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추억을 보관해 볼까요? 준비물은 4가지가 필요합니다. 크게 비디오 플레이어, 연결선, 그리고 비디오 캡처 보드라는 기기 하나,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8mm로 된 비디오 캠코더죠. 이거는 촬영도 하고 또 이 기기에서 실제로 비디오 영상을 틀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이런 식의 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던 장비도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꼽는 선에 구멍이 보입니다. 자, 이 비디오를 갖고 계시다면 아마 같이 들어있던 이런 케이블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한쪽은 비디오에 꽂고 한쪽은 예전에는 TV에 꽂았죠. 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게 비디오 캡처 보드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보통은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이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디오 신호로 왼쪽에서 선에서 들어온 영상 신호를 앞쪽에 USB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기기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였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오는 영상을 녹음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가지를 다 연결을 해야겠죠. 실제 연결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1번 비디오 캠코더에 전선을 꽂고요. 2번 같은 색깔의 구멍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3번 USB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노트북에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결하는 과정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화면에 보였던 장비들을 놓고 순서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비디오 캠코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래쪽에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구멍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 회사에서 준 것이니까 딱 맞는 케이블을 주었을 것입니다. 글자를 보면 AV 아웃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을 비디오 캡처 보드와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모양이 같고 같은 색깔의 것을 연결하면 됩니다. 주로 노란색은 영상을 내보내는 선입니다. 이쪽에는 왼쪽에 2개인데 오른쪽에는 하나뿐인 것은 아마 모노와 스테레오의 차이입니다. 연결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꽂겠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가서 볼까요? 연결하면서 전원이 들어와서 램프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빨간색 네모 부분이 비디오에서 들어오는 화면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자,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헷갈리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돌려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비디오나 캠코더, 그 다음에 케이블은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럼 세 번째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그 기기가 비디오 캡처 보드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요번에 사용한 겁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끝에 연결하는 구멍이 그 구형인 캠코더의 케이블과 맞기 때문에 이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예전 비디오 테이프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요즘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노트북으로 저장할 때 주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알아서 구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쉽게 구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네이버 쇼핑에 가서 비디오 캡처 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검색해서 살펴봤더니 그 중에 이지 캡처라고 하는 제품명을 가진 제품들이 우리한테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고르고 다시 이지 캡처라는 그 검색을 해서 좀 저렴한 것이 있는지 같은 제품 중에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하나 눈에 보입니다. 가격이 8,660원 써 있고요. 저렴합니다. 배송비가 4,000원 써 있어서 더하면 12,660원이 되는데요. 저는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걸 살 걸 그랬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구형 비디오의 그 낮은 화질의 제품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적합한 기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비디오 캡처 카드는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고화질의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10,000원짜리 정도의 제품을 고르게 된 것은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오는 원본 화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비싼 몇십만 원짜리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화질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구형 비디오에는 적당한 제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녹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북에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 OBS 스튜디오는 무료이기도 하지만 성능이 유료로 판매되는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우선 이 회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obsproject.co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은 첫 화면에 이렇게 OBS를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을 안내를 합니다.
우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쪽이니까 첫 번째 윈도우즈라고 써 있는 버튼 1번을 클릭하겠습니다. 혹시 매킨토시나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맞는 제품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후에 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여다보면 2번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2번 클릭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고 나면 몇 번 정말 설치할까요? I agree 또는 OK 등의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바탕화면에 3번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그 연습한 대로 비디오 카메라와 케이블과 캡처보드까지 다 해서 노트북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2번 설치된 OBS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설치는 잘 되었고요. 세부적으로 세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팅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영상이 컴퓨터에는 여러 화면이 있습니다. 컴퓨터 바탕 화면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꽂아 놓은 그 USB로 된 비디오 캡처 보드에서 들어오는 영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비디오 캡처 보드에서 들어오는 영상과 비디오 캡처 보드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녹화하겠다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자, 여기 우선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나서 까만색 네모칸이 보이는 이 부분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이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우리가 그 캡처보드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갖다 놓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여기 1번 더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번 여기에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까만색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3번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남아갑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이 부분에 눌러보면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AV2 USB 2.0 이게 바로 우리가 구입해서 꽂아놓은 비디오 캡처보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화면은 AV2 USB 2.0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녹화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저 화면을 좀 더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맨 아랫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여기에 체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 아래 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종류를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역시 AV2 USB 2.0에서 들어오는 마이크 소리를 녹화하겠다고 지정합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 화면이 닫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역시 까만색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 비디오 캠코더에서 들어온 화면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까만색 그 부분 전체가 녹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녹화를 하고 나면은 그 비디오 캠코더의 영상 옆에 까만색 띠가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까만색 띠가 녹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마우스로 맨 모서리를 잡아서 클릭해서 끌어당깁니다. 자, 여기 나타난 화면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끌어서 당기면 화면 전체에 가득 차게 녹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줄였습니다. 연습을 위해서 까만색 부분이 보이는다는 것을 함께 녹화를 해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좀 더 남았습니다. 이유는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또는 카톡이 갑자기 날아오면 카톡 하는 소리 이런 것도 컴퓨터에서 같이 나는데 그 부분이 같이 다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 소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2번 컴 소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스피커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면 X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는 다 꺼졌고요. 비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화가 하게 됩니다. 녹화는 편리합니다. 여기 버튼에 보면 녹화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한 번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또 한 번 누르면 녹화가 끝납니다. 그 사이에 녹화된 것이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면 실제 작동하는 시연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화면에 전원을 넣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똑같이 컴퓨터 상에도 보입니다. 그러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갔던 비디오네요. 자, 녹화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중단을 하겠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비디오는 끝내고 저장되어 있는 그 동영상 파일이 잘 녹화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첫 번째 화면이 저장된 영상 보기 폴더 열기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화면이 동영상 파일로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잘 저장되었는데 비디오를 찍은 내용이 그렇게 재미는 없네요. 자, 이제 영상 확인은 끝났으니까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제로 그 비디오 캠코더 테이프에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그 과정을 모두 설명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 파일로 모두 바꾸는 과정은 실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앞으로는 더 좋은 화질로 녹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만 하면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만들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영상에서는 해상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 하는 말이 화질이 좋다, 화질이 나쁘다, 화질이 선명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화질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상주의 화가로 점묘파의 창시자인 조르주 쉐라가 1884년에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입니다. 쉐라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물감을 전혀 섞지 않고 붓으로 물감을 원색을 찍어서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색깔이 빛의 점이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이 밝히기도 전에 쉐라는 그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와서 우리는 지금 빛의 점을 모니터 위에 찍어서 사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진은 해상도라는 것은 가로로 찍은 점의 그 개수와 세로로 찍은 점의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작은 붓으로 작은 점을 찍을수록 많은 점을 찍을 수 있고 그러면 사진은 더 선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익숙한 모양이죠. 예전에 하던 게임인데요. 슈퍼마리오. 굉장히 멋있고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렸을 때 슈퍼마리오는 가로로 점 6개, 16개, 세로로 점 16개로 된 그림입니다. 그때는 멋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흐릿하고 크게 멋진 사진은 아니었네요. 그 후로 기술이 발전해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16개의 픽셀을 가로로 65개, 세로로 65개 찍은 사진의 샘플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조커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상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론보다는 당장 우리 집 TV가 어느 정도 고화질 TV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요즘 TV나 최신식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면 4K TV, 좀 멋지게 4K TV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K라는 것이 바로 해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화질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집 TV 또는 가정집 TV의 보통 화면은 풀 HD라고 하는 그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면은 FHD라고 써 있는 네모칸 보라색이 보일 겁니다. 이 정도 화면이 지금 TV에서 보고 있는 건데 광고에서는 QHD를 넘어서 4K UHD라는 것을 구입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풀 HD TV에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의 점을 찍어서 화면을 표현하는 TV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좀 전에 캠코더에서 녹화했던 영상은 어느 정도의 화질이었을까요? 그것은 맨 첫 번째에 있는 VGA 가로로 640개, 세로로 480개의 점을 찍어서 나타낸 영상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낮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화질의 영화를 CD롬에 담아서 판매하던 시대였습니다. 참 멋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눈이 고급이 돼서 화질이 저화질이다, 너무 나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2메가, 그러니까 200만 해상도다, 800만 해상도다 이런 단위를 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좀 전에 1920, 1080 이런 식으로 1000단위의 숫자를 썼는데 갑자기 100만 단위의 숫자로 표현하니까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지만 숫자를 이용해서 그 화소의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풀 HD는 1920개의 점이 세로로 1080개의 줄이 있으니까 곱셈을 해야겠지요. 곱해보니 207만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200만 화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사신 스마트폰이 2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풀 HD에 해당하는 사진이 찍히겠구나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즘 제품들은 어느 정도 왔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삼성 갤럭시의 S22가 최신 모델이죠. 이 제품은 50메가, 즉 5천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5천만 화소면은 지금 울트라 HD 4K가 800만 정도에 해당하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갤럭시 S22 버전보다 조금 더 상위인 S22의 울트라라고 하는 제품을 보면 화질이 108MB, 1억 8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TV는 현재 제일 높은 게 4K 정도인데 스마트폰의 사진은 1억까지 갔을까? 그것은 TV는 1초에 30장의 사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스마트폰 최신에서 사용하는 1억 화소의 사진까지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실용적인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좀 전에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렇게 좀 비디오 카메라의 화면이 작았을 때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잡아 끌어서 크게 확대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화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늘려봅니다. 화질을 잡아 늘려도 화질은 똑같습니다.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쉐라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벌려서 확대를 해봅니다. 크게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잘 보면 사진의 화면만 커졌지 실제로
화면이 뿌옇고 흐릿합니다. 확대를 하는 대신에 반대로 흐릿해지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질은 그대로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줌을 해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는 것과 줌을 해서 확대를 해서 찍은 다음에 보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줌을 해서 찍는다고 해서 화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뭐 화질이 더 나빠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편리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상도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건 프레임입니다. 사진에는 없는 건데 동영상에서는 이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그러면 한번 동영상은 정말 움직이는 것일까? 동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 동영상 파일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의 그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1초에 18자 이상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보면 동영상의 본질은 정지된 사진의 묶음이지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은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장면은 영화가 개발되기 전에 조트로프라고 하는 약간 장난감 같은 건데요. 작동 현상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진을 빙글빙글 돌렸는데 특정한 방향에서 보면 우리 눈에 말이 뛰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영화를 발견하게 되는 중간 단계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장난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영상은 여러 장의 사진이 묶여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아까 한 장과 다르게 동영상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표현하는 단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영화에서는 초당 한 18에서 24장의 사진을 넘겼고 TV에서는 요즘 30장 정도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8장 이상이면 되니까 24장, 36장 다 좋은데 이 정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 화질보다는 기술적인 그 기계의 특성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그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런 영상 장난감을 파는 문구회사에서 그 예전에 실제로 19세기에 이런 장난감이 만들어져서 판매됐던 것을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첫 모습이 이렇게 사진 2장입니다.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 하고 돌려봤더니 사람 눈에는 새가 세 장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완구를 만들던 분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냈겠죠. 2장이 아니고 3장, 4장 좀 더 여러 장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더 발전된 장난감을 만들게 됩니다. 앞뒤로 한 장씩은 했는데 여러 장을 놓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원반에 테두리에다 사진을 여러 장 배치하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반을 돌리면 아까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붙이면서 영상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까 동그란 원판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더 돌리는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현재도 어린이 완구로서 복제돼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조트로프라고 하는 영상과 비슷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사진을 길쭉한 종이에 띠로 사진을 붙여서 넣을 수가 있고 그 대신에 회전 방향을 원판에서 이렇게 원통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사진을 바꿔 낄 수도 있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단계까지 오면 뭔가 비슷한 모양이 보입니다. 저 종이로 된 원판이 아닌 길쭉한 띠, 뭐와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필름 카메라의 필름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장난감이 나왔을 때는 이미 기술적으로 이스트만 코닥사에서 미스터 코닥이
필름 카메라의 필름을 발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로 된 저것을 저처럼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으면 쉽게 하지 않을까? 이미 기술적으로 흡사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응용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을 저렇게 회전을 시켜 봤더니 똑같은 효과가 나는구나. 요 다음 단계가 바로 영화 기계가 발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난감으로 있던 그 그림의 동영상이 실제로 영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의 개수가 바로 그 화질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연결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제로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각 구멍들이 다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요즘에 TV, 사용하고 있는 TV의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만큼 TV를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기기들을 꽂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오른쪽 아래 보이는 이 부분 HDMI라고 하는 단자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고화질의 영상을 내보내는 케이블은 대부분 이 HDMI라고 하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TV를 대부분 IPTV를 가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IPTV의 셋탑박스와 TV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바로 HDMI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바로 이 모양이 TV 뒤를 보면 흔하게 볼 텐데요. 그 옆에 있는 HDMI 두 개의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HDMI입니다. 근데 왜 모양이 다 다르느냐? 왜냐하면 HDMI를 연결해서 영상을 보내야 될 기기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처럼 조그만 것, 스마트폰처럼 조그만 것은 저렇게 첫 번째 A 타입이라고 된 것처럼 큰 것을 꽂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기기를 위해서 옆에 미니라고 하는 C 타입 작은 것도 있고 더 작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D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을 잘 보시고 이런 모양은 다 같은 HDMI니까 내 스마트폰이나 내 노트북이나 내 TV 또는 최신형 디지털 캠코더 안에 어떤 구멍에 있는 건지를 잘 보고 똑같은 것을 사서 구입하시면 연결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기들은 이런 케이블의 종류나 구멍의 크기가 다 다른 것이 참 복잡하긴 하지만 단순한 점이 있습니다. 구멍이 맞아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찾아서 구입하시기만 하면 그 뒤는 잘 작동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상을 많이 다루는 것 중에는 TV 말고 모니터가 있죠. 컴퓨터 모니터 뒤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니터 뒷부분을 잘 보시고요. 똑같은 모양의 케이블을 사시면은 TV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모니터에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이름은 왼쪽에 첫 번째가 DVI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가운데는 좀 전에 설명한 HDMI입니다. 역시 TV 말고 모니터에도 사용합니다. 맨 오른쪽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RGB 또는 VGA라고 부르고요.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케이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디오 캡처 보드 연결할 때 봤던 거죠. 요거는 RCA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컴포지트 케이블 또는 AV 케이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요. 세 가지 다 이름을 부르면 대부분 그 케이블이요 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주로 비디오와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된 케이블인데 비디오 캠코더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이라 지금은 참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노란색은 영상입니다. 선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꽂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흰색,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스테레오라는 음성을 왼쪽, 오른쪽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흰색 선 하나, 빨간색 선 하나를 연결해서 음성을 연결합니다. 삼선 케이블도 판매를 하는데요. 구멍의 지름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단지 노란색 하나와 빨간색, 흰색 하나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쓰면 영상도 보내고 소리도 보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HDMI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USB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자라서 종류도 많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A탑, 이게 가장 많이 본 거고요. 노트북, TV 뒤에 보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옆에 마이크로 USB, 타입C, 타입B, 미니, 그 다음에 요즘 USB-C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에 사용하죠. 다 같은 USB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은 똑같이 작동하니까 내 스마트폰, 내 노트북, 내 TV 뒤에 있는 구멍을 자세히 보고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은 모두 작동을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단면을 그려보았습니다. A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B는 보신 분이 좀 없을 텐데 주로 프린터에 가서 보면, 구형 프린터에서 가서 보면 이런 모양이 좀 보입니다. USB의 마이크로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휴대폰에 많이 쓰던 거죠. 8핀 충전기에 있던 거. 그 다음에 USB인데 또 마이크로. 이런 것도 좀 가끔 본 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예전에는 봤는데 요즘에는 다 USB-C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USB-C의 시대입니다. 뭐 휴대폰, 노트북 뭐 다 이걸로 바뀌었고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냥 보너스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썬더볼트라고 하는 초고속 전송 데이터인데 특징은 USB-C랑 구멍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 꽂으면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구입하게 될 때 자세히 모양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는 거는 양쪽 끝이 있죠. 양쪽 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첫 번째는 USB-A 타입, 양쪽 다 USB-A 타입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로 요즘 충전기에서 많이 쓰는 것, 양쪽 다 C 타입. 그런데 잘 보면 세 번째 A to C 또는 C to A 이런 형태로 다 가능합니다. 양쪽 기기를 연결할 때 구멍이 다르면 자세히 검색을 해서 구멍이 다른 것을 골라서 구입하시면 다 잘 작동합니다. 구멍을 유심히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럼 실제로 실전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뭐 처음에 사용한 겁니다. 3.5mm 이게 지름이 핀이 하나 있고요. 남쪽에 구멍이 3개 나와 있는데 구멍 3개는 아마 아까 영상과 스테레오 2개 이렇게 해서 됐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헤드폰 잭 같이 생기고 역시 소리 2개를 스테레오로 나눠서 보낼 수도 있어. 이런 걸 사셔도 잘 작동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는 소리와 영상을 USB로 바꿔주는 케이블도 이런 걸 사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하나 다 살려니까 너무 복잡하네. 이거는 하나 안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 사놓으면 이것저것 다 꽂으면 됩니다. 옆에 HDMI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거, 이것은 젠더라고 하는데 사실은 케이블과 똑같은 것입니다. 양쪽 구멍이 다른데 이걸 변환해 주는 것인데 선이 길어서 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끝부분에서만 살짝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구입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에 가서 뭐뭐뭐에서 to 뭐뭐뭐로 USB to HDMI 나는 이 헤드폰이다. 그러면 3.5mm to USB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에서 뭔가로 바꾸고 싶은데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000 to XXX 그리고 변환 케이블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가서 검색하면 그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환 케이블이나 젠더는 가격이 뭐 몇백 원에서 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성심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